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어, 업데이트 많이 늦어 놀랐죠? 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게으를 줄 몰랐거든요. 매우 바빴는데 그 매우 바쁜 게 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항상 연구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런 딴짓에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도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짬을 내서 강좌를 날라리로 해봅니다. 100% 라이브 논 노대본 노대본 라이브 날라리 강좌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키네마틱스를 했었는데요. 어, 가장 간단한 예로서 우리가 2차원에서 있는 투 조인트 로봇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레볼루트 조인트에 대한 얘기였고 프리즈매틱 조인트에 대한 얘기로는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인형 뽑기 로봇 했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이런 레볼루트 조인트나 프리즈매틱 조인트로 이루어진 로봇의 기구학,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레볼루트 조인트에 집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로봇은 모터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레볼루트 조인트가 강조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프리즈매틱 조인트는 워낙 간단하죠. 그냥 인형 뽑기 로봇처럼 보이는 대로 X, Y, Z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쉬운데 이 문제는 이 레볼루트 조인트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볼루트 조인트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 지난 시간에 2차원은 간단했어요. 왜냐면은 뭐 그냥 여기다가 세타 놓고 여기다가 세타 놓고 해가지고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해가지고 쫙 풀면은 x, y 값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복잡한 로봇을 한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로봇이 있는 거죠. 밑에는 이런 걸로 움직이고 또 레볼루트 조인트가 있고 또 레볼루트 조인트가 있고 뭐 막 이런 식의 복잡한 로봇. 올라가면은 막 이런 로봇이 있고요. 막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로봇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얘가 각도 세타 1이 30도, 세타 2가 20도, 세타 3가 40도, 세타 4가 50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과연 요 끝에 있는 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요 엔드 이펙터에서의 x, y, g는 뭐가 될 거냐는 거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긴 있어요.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복잡한 코사인 스타, 사인 스타 식이 굉장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로테이션 매트릭스입니다. 어, 한국말로는 회전 행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로봇 기구학을 할 방법은 뭐냐면요. 처음 요 좌표계에서 시작을 해서 요 좌표계에서부터 얘를 바라봐요. 그리고 얘 좌표계에서 얘를 바라보고 얘 좌표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순차적으로 바라보는데 요 바라보는 요 관계가 바로 어떤 매트릭스로 행렬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요 행렬들을 샤샤샤샥 곱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작 위치에서부터 예를 들면 어깨에서부터 끝 위치, 손끝까지의 어떤 관계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로테이션 매트릭스라는 것은 3x3 매트릭스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디터미넌트가 바로 플러스 1이 되는 이러한 행렬을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디터미넌트가 뭐냐면요. 뭐 나눗셈 할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보통 숫자들을 다루잖아요. 1, 2, 3, 4, 5 할 때 뭐
8 나누기 2는 4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논리가 사실 행렬에서도 있거든요. 뭐 A 곱하기 B는 C다 라고 하면은 B는 뭐 표현하고 싶기로는 뭐 C 나누기 B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물론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 B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행렬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역행렬을 곱할 때 바로 쓰이는 이 역행렬. 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들이 바로 디터미넌트입니다. 디터미넌트는 어떤 숫자 값이고요. 행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뭐 3x3까지는 간단한데요.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치는 곱들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로 치는 곱들을 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2차원 행렬에서는 1, 2, 3, 4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의 디터미넌트 값은 얼마냐? 라고 하면은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러면은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3x3에서는 1, 2, 3, 4, 0, 0, 5, 7, 8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1 곱하기 0 곱하기 8 플러스 2 곱하기 0 곱하기 5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곱하기 0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4 곱하기 7 마이너스 이제부터는 이제 요 방향으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0 곱하기 5 빼기 1 곱하기 0 곱하기 7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이러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은 슉슉슉 제가 영어를 괜히 많이 넣겠습니까? 3, 4, 7, 7, 3, 4, 12, 7 12, 7, 7, 4, 20 네, 뭔가 값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괜히 디터미넌트 설명하다가 오래 지나갔네. 아무튼 디터미넌트는 아무튼 나누기를 할 때, 뭐 역행렬을 구할 때 그것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예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또 로테이션 매트릭스입니다. 1, 0, 0, 0, 1, 0, 0, 0, 1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1이 나오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로 보게 될 행렬은 바로 이러한 매트릭스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 0, 1, 0, 0.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디터미넌트 구하면은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 보면요.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값이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간단히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어떻게 쓰일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